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처음으로 보도된 게 12일이었죠. 그리고서 이제 압수수색 등등 뭐 논란을 벌이고 그러다가 강래구 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게 21일, 일주일 전입니다. 그 이후에 송영길 전 대표, 뭐 당과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간 끝에 22일에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곧바로 귀국해서 24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죠. 자, 그 후에 지금 사실 뭐 며칠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검찰과 송영길 전 대표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상과 전개 과정,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경전 1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건데 24일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공항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이라도 불러달라. 나가겠다. 검찰에 나가서 자기의 뭐 무고함을 입증하겠다. 이런 식의 주장이죠. 그러나 이미 이때 이정근 녹음 파일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한 본인의 육성 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돈봉투 의혹을 알았다는 여러 가지의 관련자 증언 이런 것들이 뭐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민망해야 될 지경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나가겠다, 무고하다, 모르는 일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검찰이 당장 부를 기회가 없다 이런 식으로 비공식 코멘트, 이게 다 언론을 통해서 양쪽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걸 1라운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2라운드는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민주당 대변인단에서는 이게 오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떠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게 선제출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부를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나가겠다. 나가서 내 입장을 얘기하겠다. 이런 거죠. 일종의 여론전이죠. 그럼 그 여론전을 송영길 전 대표는 왜 할까요? 그거야 자신감, 자신 있다 이런 걸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정계 은퇴를 하지 않고 민주당 탈당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의겸 의원을 대변인으로 하려고 했다가 철회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죠.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여전히 민주당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내가 사실상 정신적으로는 민주당원이다. 이런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한 방탄에 나서도록 자꾸 뭔가 프레임을 짜고 싶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꾸 선을 긋고 싶은 거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은 못 긋겠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심, 송심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긋기가 어려울 텐데 송영길 전 대표는 그 점을 가지고 일종의 민주당에 대해서 볼모로 잡으려고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거다. 어찌됐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동아일보 보도가 나온 뒤에 선제출두 검토, 그러니까 또 언론을 통해서 검찰 관계자가 만약에 정말 선제출두한다면 그러면 돌려보내는 거 외에 방법이 뭐가 있느냐.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송영길 전 대표 못쓰가죠. 머리 긁을 일이죠. 검찰에 나갔는데 검찰이 돌려보낸다고 차 한잔 하고 돌려보낸다고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냥 없던 일처럼 해프닝으로 언론 보도 해프닝으로 이렇게 끝났고요. 한 3번째 정도의 신경전이라고 한다면 3라운드라고 한다면 이게 또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 서면 진술서를 내겠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면 진술서 이걸로 대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부를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면 진술하면 다 모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 관계자가 또 서면 진술서 내고 싶으면 내도 된다 이런 식입니다. 너 할 테면 해보라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우리 계획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또 바로
뭐 서면진 zul소 내지 않기로 했다 또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검찰과 송영길 전 대표 간의 신경전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 이게 이제 네 번째 라운드 정도로 4라운드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께서 또 자 이것저것 다 지금 무산되니까 내주쯤 기자회견을 한번 갖겠다. 또 이것도 일종의 엄포입니다. 자꾸 안 부르고 뭐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지. 그러면 나는 국민들을 상대로 내가 무고함을 그리고 검찰의 부당함을 얘기하겠다. 이런 거죠. 이 신경전을 또 벌이고 시작한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 변호인 임명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 검토 뭐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검찰에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막 브리핑을 한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검찰이 한 얘기, 이것도 신경전의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 내용을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금품 조성 과정, 살포 경위, 수수자에 대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관련자 수사를 통해 의미 있는 수사의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포 과정에 대한 수사가 혐의의 주요 포인트라 집중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금품 수수자 부분도 하나씩 확인해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진전된 내용이냐. 여기에 의미 있는 진전, 수사의 진전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까? 그런데 얘기하는 거 보면 뭐 금품 조성 과정, 살포 경위, 수수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그 내용에 보면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의미 있는 수사의 진전이라는 거에 정확한 의미를 진짜 제가 잘 모르겠고,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거는 벌써 오래전에 다 파악 끝난 거고, 그렇게 본다면 검찰의 특별한 수사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또 검찰은 검찰대로 자신감을 보일까? 이것도 송영길 전 대표와의 신경전에서 저는 밀리지 않겠다 하는 검찰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벌써 오래전에 보름 전쯤에 뭐 녹음 파일 첫 보도, 그때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지금 지나온 과정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수사의 진전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강내구 그 감사 구속영장 재청구 이거는 곧 하게 되겠죠. 뭐 이제 그거는 자꾸 증거인멸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찰이 수집을 해서 그 가능성을 추가해서 아마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그 구속영장에는 압수수색을 할 때 강내구 씨가 연락이 안 됐다. 그 다음에 강내구 씨가 그 돈봉투 이 만드는 과정에 관여한 뭐 구의원인가 하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강모 씨라 강화평 씨인가요? 뭐 하여튼 그 사람하고 연락을 시도했다. 이게 증거인멸의 정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기에 그것도 주변 인물하고 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뭐 이런 것들이 또 아마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추가하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진전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들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큰 진전이 없는데 뭐 자꾸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 뭐 서면 진술서 내겠다, 뭐 선제출도 이어서 지금은 뭐 내주에 기자회견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러면 뭔가 우리도 여론전을 좀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그 생각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에서 이 진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300만 원 봉투를 받았던 현역 의원들 그걸 주로 전달한 사람은 윤관석 의원인데 윤관석 의원이 10수명 내지 많게는 20명 정도 되는 그 현역 의원의 명단을 검찰에 가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윤관석 의원 소환 조사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꽤 있어야 되는데 송영길 전 대표 측이 계속해서 검찰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 여론전에서도 밀리지 않아야 되겠다. 검찰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과연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특정이 됐을까?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아직. 그거는 어느 정도 특정이 됐다면 아마 그 즈음에 윤관석 의원을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관석 의원이 이 이정근 녹음 파일에서 나온 돈을 전달한 사람 이름은 그냥 추정 정도는 아마 4명 내지 5명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것만 가지고서 윤관석 의원 불러서 추궁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어차피 최대 20명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수사를 이 돈 봉투 받은 사람 쪽에 대한 수사, 준 사람이야 지금 뭐 윤관석 의원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래구 감사가 그럼 돈을 어디서 모았느냐, 지금 뭐 대전 지역의 사업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별 진전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 봉투 수사, 송영길 전 대표와의 이 신경전이 앞으로도 상당히 계속될 상황이다. 금방 뭐 부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고요. 더군다나 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현역 의원들을 특정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검경, 신경전, 제가 뭐 신경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또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뭐 검찰과 피의자가 아무리 신경전을 벌인다고 해서 뭐 피의자가 뭐 특별히 우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단을 검찰이 돈 받은 사람 명단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참 수사가 애매해지죠. 그러면 결국 나중에 돈 봉투 받았다는 의원들은 기소를 못하고 특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왜냐하면 윤관석 의원이 만약에 입을 닫아버리면 준 사람 입 닫고 있고, 받은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 불렀더니 다 부인하고, 이러면 결국 검찰이 뭐 송영길 전 대표나 아니면 윤관석 의원, 강래구 감사 뭐 이 정도를 기소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송영길 전 대표 간의 신경전, 이거는 뭐 조금 더 과정을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제가 아까 뭐 4라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여러 차례 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돈 봉투 받은 현역 의원들을 특정해야 되는데 그 특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돈 봉투 수사의 그 어떤 결과물, 이게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